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책의 발췌본을 가지고 시간 부자의 비밀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단순히 뭐 시간 절약 기술 이런 걸 넘어서요. 시간을 어떻게 봐야 할지, 또 그걸 통해 어떻게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는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자원,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투자처로 봐야 한다.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생각 방식이나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. 자, 그럼 어떤 통찰들이 숨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시간을 돈에 비유한 부분이었어요. 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을 마치 아침마다 24만 원이 새로 통장에 딱 꽂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. 아, 그 비유 정말 강렬하죠? 네,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간이 진짜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고. 바로 그겁니다. 시간을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. 그 관점 전환이 사실 이 책의 핵심 중 하나예요. 책에서 인용된 1만 시간의 법칙도 그렇잖아요. 단순히 뭐 오랫동안 시간만 때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결국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하버드생들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. 그 뛰어난 성취가 뭐 타고난 머리보다는 압도적인 시간 투자 더 있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중요한 건 시간 투자의 절대량, 그리고 그 밀도인 것 같아요. 얼마나 집중해서 시간을 썼느냐 하는.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결과를 가르는구나 싶었던 사례들도 있었어요. 그 약속 시간에 항상 먼저 도착하는 걸 협상의 첫 단추로 삼는다는 박 사장님 이야기요. 네네.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신뢰로 이어지고 그게 또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인 거죠. 반면에 그 맨날 5분씩 늦는 김대리 이야기처럼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인간관계나 업무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섬뜩하게 다가왔고요. 맞아요. 작은 시간 습관이 쌓여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시간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? 책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면서 그 도구로 80-20 법칙을 제시하잖아요. 네,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죠. 우리 노력의 20%가 결과의 80%를 만들어낸다.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. 네, 근데 이게 단순히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이 법칙의 진짜 핵심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80%의 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책에 나오는 그 동수영이라는 대학생 이야기가 딱 좋은 예시 같아요. 한때 게임에 완전히 빠져 살았는데 이 80-20 법칙을 딱 깨닫고 나서 삶의 우선순위를 확 바꿨다는 거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중요한 20%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좀 덜어낼 줄 아는 결단.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. 결국 시간을 막 아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걸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관건이군요. 맞습니다. 여기서 그 멀티태스킹에 대한 경고도 나오던데요.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요. 네, 그렇죠. 뇌과학적으로도 사실 멀티태스킹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. 그냥 작업 전환을 빨리 하는 것뿐인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도 크고 실수도 잦아지고요. 그래서 차라리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죠. 그렇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다음은 그 시간을 얼마나 깊게 쓰느냐의 문제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여기서 이제 시간의 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.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는 거. 책에서는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, 즉 몰입 상태일 때 시간 경험 자체가 달라진다고 표현해요. 그 시간이 휘어진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마치 시간이 깊은 골짜기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이라고. 실제로는 5시간이 지났는데 체감상으로는 1시간밖에 안 흐른 것 같은 경험. 혹시 해보셨어요? 네. 가끔 그런 경험이 있죠. 정말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을 때. 네, 그게 바로 시간의 질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몰입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중요하고요.
시간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고독의 시간을 갖는 습관도 참 인상 깊었어요.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는 거죠. 네, 맞아요. 책에서는 뭐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스티븐 코비 같은 자기계발 전문가들도 이런 성찰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.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, 이게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 같아요. 그렇죠. 그냥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놓치기 쉬우니까요. 네, 오늘 이렇게 인생을 2배로 사는 사람들 발췌본을 통해서 시간 부자의 핵심들을 쭉 훑어봤는데요. 시간을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한 자산, 투자 자산으로 여기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20%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용기 있게 거절할 줄 아는 태도, 그리고 몰입과 성찰을 통해 시간의 질 자체를 높이는 방법까지 정말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이 많네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이 시간 관리라는 게 단순히 뭐 스케줄 짜고 이런 기술적인 걸 넘어서서 내 삶을 어떤 가치로 채워나갈 것인가, 이걸 스스로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? 그러네요.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주로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? 한 번쯤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책 말미에 인용된 그 영화 빠삐용의 꿈 장면 있잖아요. 네.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. 시간을 낭비한 죄로 재판받는 장면이요. 네. 주인공이 꿈속에서 나는 시간을 낭비한 죄로 기소되었다. 뭐 이러면서 심판을 받는데 조금 섬뜩하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만약 오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가지고 스스로 판결을 내린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고 생각해보게 만들죠. 네. 바로 그 질문을 오늘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